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장님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능한 건가요? 복도에 메아리친 그 목소리에 철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든 청소부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세게 요동쳤죠. 서연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 이름에 여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박미나입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그 나이, 그리고 그 얼굴.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여자가 35년 전 바다로 사라졌던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15층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철호의 귀를 찔렀습니다.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장님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능한 건가요? 철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의 딸 예진이었어요. 40세의 당당한 여성이 복도 한쪽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청소부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청소부 여성의 목소리는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희미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로요. 철호는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호텔 전체를 시찰하던 중이었지만 이 장면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의 오만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죠. 예진아! 철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예진은 놀란 듯 돌아보더니 순간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갑자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어요. 시찰 중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니? 아, 이 직원이 복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어요. 고객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는 청소부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신가요? 머리 좀 들어보세요. 청소부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철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 그 표정, 서서연이. 목구멍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이름이었어요. 3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5살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청소부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당황한 듯 했죠. 저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박미나고요. 철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아, 네, 실례했습니다. 예진이 다가와 철호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괜찮아,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철호는 다시 한번 미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면 지금 딱 이런 나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철호가 물었어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40이요. 철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면 지금 정확히 40살이었죠. 아버지, 이제 가시죠. 다른 층도 보셔야 하잖아요. 예진이 재촉했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내내 미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예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직원 언제부터 우리 호텔에서 일했지? 모르겠어요. 청소 직원들은 제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예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철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사무실로 돌아온 철호는 곧장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차장, 지금 급한 일 있나? 아니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 호텔 15층에서 청소하는 직원이 있어. 박미나라고. 그 직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봐. 차장의 눈이 커졌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기가 망설여졌어요. 너무 황당한 추측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뭔가 익숙한 얼굴이어서. 차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남은 철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5살 서연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어린 딸의 얼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운명이 있었을까요? 철호의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35년 동안 완전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날의 비행기 사고, 완전히 타버린 기체, 찾지 못한 시신들, 그리고 이제 미나라는 여성의 얼굴. 철호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차장, 미나 씨에 대한 정보 최우선으로 부탁하네. 그리고 잠시 망설임이 있었어요. 35년 전 제주 비행기 사고에 대한 자료도 다시 찾아봐 주게.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 박미나에 관한 자료 찾았습니다. 차장의 목소리에 철호는 창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나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어서 보여주게. 차장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철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미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눈, 그 미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박미나, 40세. 3년 전부터 우리 호텔에서 근무했네요. 이전에는 여러 소규모 숙박업소에서 청소 일을 했고요.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가족관계 부분에서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양부모 박동수, 박영미. 네, 친부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5살 때 입양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살. 바로 서연이 사라진 나이였어요. 차장, 그 제주도 비행기 사고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1989년 5월 17일, 제주에서 서울로 오던 비행기가 폭풍으로 추락했죠. 사망자 123명, 생존자 8명. 철호의 눈이 열람지를 훑었어요. 생존자 명단에 박미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동수 가족이 있었어요. 박동수, 박영미, 그리고 딸 한혜진. 한예진.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혜진은 지금 그의 딸 이름이었어요. 아들 민석의 누나. 그런데 왜 이 사고 생존자 명단에? 차장, 오늘 내 일정을 모두 비워주게. 그리고 미나 씨가 지금 호텔에 있는지 확인해 주게. 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추측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했어요. 호텔 1층 카페에서 철호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미나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했어요. 호텔 회장이 청소 직원을 불러내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미나의 목소리에 철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유니폼 대신 소박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요. 앉으시죠. 미나 씨. 미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자신감 없는 모습이 철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미나 씨, 실례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부모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미나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 봐요. 저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박동수 씨와 박영미 씨요. 제가 5살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철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없나요? 미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가끔 꿈에서 웃는 여자분 얼굴이 보이는 정도예요. 제 친어머니 같은데. 철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 명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나요?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친딸이 있었거든요. 예진이라고 항상 예진이만 예뻐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진짜 딸이 아니래요. 그래서 항상 냉대받았죠. 철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서연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혹시 입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신 적 있나요? 미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비행기 사고가 있었대요. 제 친부모님이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철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미나 씨, 혹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DNA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DNA 검사요? 왜요? 철호는 말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확신이 필요했으니까요. 저 3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 비행기 사고로요. 그런데 미나 씨를 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가렸어요. 미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혹시 제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둘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확실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첫눈에 알았어요. 당신은 우리 서연이와 너무 닮았어요.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걸까요? 철호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미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가 자리를 뜰 때 떨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몰래 집어들었어요.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철호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에 들리는 낮은 목소리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딸 예진이었죠.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철호는 주차된 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진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는 다름 아닌 호텔 기획실장 최성민이었습니다. 예진의 약혼자였죠. 회장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 청소부랑 대화하는 걸 봤어.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어. 너무 많은 걸 걸었잖아. 철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인지 불길한 예감이 그를 휘감았어요. DNA 검사라도 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예진의 말에 철호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미나와의 대화를 누군가 들었던 걸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돼. 성민의 말에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철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철호는 차장을 급히 불렀어요. 최성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게. 특히 최근 그가 만난 사람들, 통화 기록,
이메일,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 차장의 눈이 커졌지만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철호는 차장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어요. 성민이 최근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자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던 곳이었어요. 배신자! 철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성민이 호텔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진이 이 일에 연루된 걸까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미나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대화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철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35년 전 비행기 사고 관련 자료였어요. 사고 직후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차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호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99%. 서연이 정말 우리 서연이었어. 차장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철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회장님, 성민 씨의 이메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장이 내민 출력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35년 전 그 사고에서 바뀐 두 아이.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철호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뀐 두 아이. 서연과 예진이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차장, 한예진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봤나? 네,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박동수와 박영미의 친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과 학교 기록을 대조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진 씨가 5살 이전의 의료 기록은 모두 서울에 있는데 5살 이후의 첫 기록은 갑자기 제주도의 병원에서 시작돼요. 철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행기 사고 후 혼란 속에서 두 아이가 바뀌었던 거예요. 철호 부부는 예진을 서연으로 알고 키웠고 박동수 부부는 서연을 예진으로 알고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진과 성민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철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진이 항상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이유,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호텔의 상속권을 위협받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였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회장님 아니, 혹시 정말 제 아버지라면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예진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호텔을 그만두고 떠나라고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 당장 제가 가겠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철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장에게 지시했어요. 지금 바로 아들 민석에게 연락해. 급한 가족 회의가 있다고 해.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해둬.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철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서연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서연의 목에 걸린 작은 토끼 모양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철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미나를 만나러 서둘러 나갔습니다. 35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터였습니다. 1989년 5월 17일, 그날의 기억이 철호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토끼 목걸이 예쁘죠? 서연이가 토끼 모양 목걸이를 목에 걸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던 그 아침.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이었어요. 철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 기억에 잠겼습니다. 미나를 기다리는 동안 35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미나의 목소리에 철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듯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미나 씨. 아니, 서연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서연인가요?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야. 넌 내 딸이야, 서연아. 미나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은 철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35년 전, 우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어. 너와 엄마, 그리고 나 행복한 가족이었지. 미나는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고 비행기는 추락했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 그리고 의사가 말했어. 아내는 사망했고 딸은 살았다고.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동안 묻어두었던 고통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너가 아니었어. 같은 비행기에 탔던 박동수 가족의 딸 예진이었지. 혼란 속에서 두 아이가 바뀐 거야.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예진 씨는 그래. 예진은 사실 내 딸이 아니야. 박동수 부부의 친딸이지. 그런데 그들이 키운 건 우리 서연이었고. 미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철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 좀 봐. 사진 속 어린 서연의 목에는 토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 기억나니? 미나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목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셔츠 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토끼 모양 목걸이였어요.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 유일한 보물이었죠. 양부모님은 버리라고 하셨지만 전 몰래 간직했어요. 철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증거였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철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나를 껴안았어요. 35년 만에 찾은 딸.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잠시 후 진정된 미나가 물었어요. 그럼 왜 예진 씨와 성민 씨가 이런 일을 꾸미는 거죠? 철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진은 자신이 진짜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아마도 오래전부터 알았을 거야. 그리고 호텔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분명해.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호텔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철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연아, 양부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어떻게 자랐는지.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조금 느렸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늦게 배우고 글씨도 잘못 썼죠. 의사는 경미한 지적장애라고 했대요. 철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이는 태어날 때 약간의 발달 지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아내 명희는 서연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며 키웠죠. 양부모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항상 예진 언니와 비교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넌 남의 애니까, 진짜 우리 딸이 아니니까. 그런 말들을 자주 했죠.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는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돼. 이제 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미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예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철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예진 씨,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더는 숨길 필요 없어.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내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예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는 미나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망쳤군요. 당신 때문에. 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가족 회의를 열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물을 거야. 예진은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철호는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미나가 물었어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35년 만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 최상층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35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모두 드러날 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명씩 들어왔어요. 먼저 아들 민석, 그리고 며느리 예진, 예진의 약혼자 성민, 마지막으로 미나. 아니, 이제는 서연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철호의 진짜 딸이니까요.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철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철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예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철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호텔 청소부 미나 씨와 만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사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호텔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는. 그만! 철호의 한마디에 예진의 말이 끊겼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철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열어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DNA 검사 결과야. 미나 씨 아니, 서연이는 내 친딸이야.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예진과 성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35년 전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 사고를 기억하나? 그때 두 아이가 바뀌었어. 우리 서연이와 철호는 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부부의 딸 예진이. 방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누나 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진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DNA 검사서 하나로 35년을 뒤엎으려고요? 예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는 더 있어. 그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비행기 사고 생존자 명단, 그리고 서연이가 가지고 있던 토끼 목걸이. 35년 동안 간직해왔더구나.
서연이 조용히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민석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이 목걸이 알아요. 아버님 서재에 있는 어린 시절 사진 속에 예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성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의 이치일 뿐이야. 철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 둘이 나눈 대화 호텔 주차장에서 들었어. 35년 전 그 사고에서 바뀐 두 아이라는 말도.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진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난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예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녀는 이제 가면을 벗은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철호가 물었습니다. 예진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15살 때요. 어렸을 때부터 가끔씩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다른 집에 있는 꿈이었죠. 다른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무서웠던 기억도요. 예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5살 때 학교 과제로 어린 시절 사진을 찾다가 5살 이전 사진과 이후 사진의 제 눈동자 색이 미세하게 달랐어요. 그리고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죠. 비행기 사고 기록, 병원 기록, 결국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난 당신의 딸이 아니었죠. 민석의 눈에서 충격과 배신감이 읽혔어요. 그는 누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야? 예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그저 내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이 호텔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철호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호텔은 내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할 문제야. 그리고 넌 그동안 내 딸인 척하며 우리 가족을 속였어. 더 심각한 건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호텔 기밀 정보를 유출한 증거,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와의 거래 내역. 이건 명백한 배신이자 범죄 행위야. 성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철호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최성민 씨, 한예진 씨, 두 분 다 회사 기밀 유출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철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난 호텔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어. 너희 부모, 박동수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서연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들었거든. 예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간 후 방 안에는 철호, 민석, 그리고 서연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철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을 되찾았어.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걸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호와 민석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집에 온 거야. 35년 만에.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법정에서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재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피고인 한예진, 최성민은 사기죄 및 기업 비밀 유출죄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철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피고인 박동수, 박영민은 아동학대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의 손이 철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35년간 자신을 키웠던 양부모였지만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도 깊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철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어. 한 달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로비 중앙에 아름다운 꽃 장식이 놓여 있었죠. 서연 씨가 직접 꽂으신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로운 꽃으로 바꾸신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손님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호텔 로비의 꽃꽂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감각과 따뜻한 마음이 꽃을 통해 손님들에게 전해졌어요. 철호는 2층 발코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꽃을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서연은 가끔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 서류 준비됐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서연을 위한 신탁 기금 설립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철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의 평생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이야. 내가 법정 후견인으로 있게 될 거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제 그는 서연을 진정한 누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민석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버지, 서연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호텔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냥 꽃과 함께하는 일이 행복하다고. 철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서연이다운 대답이구나. 어렸을 때도 꽃을 무척 좋아했어. 내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서연이 그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로비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소년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서연이와 정말 잘 지내는군. 철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손자 지수가 서연과 이렇게 빨리 친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 지수가 서연 누나를 정말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도 벌써 친한 친구가 됐어요. 아내가 출장 중이라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다행히 서연 누나가 돌봐주셔서 회의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서연 누나가 지수에게 꽃꽂이를 가르쳐준대요.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철호는 서연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의 설명을 들었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철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35년의 시간이 모두 메워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시작이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의 집에서는 작은 저녁 식사 모임이 열렸어요. 민석과 지수 그리고 서연이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어요. 서연아, 이 반찬은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거야. 맛있게 먹으렴. 철호가 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더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한 입 맛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상하게.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철호와 민석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는 걸까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지수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이건 아빠, 이건 저, 그리고 이건 서연 이모.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이미 서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철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철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를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철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이미 준비해놨단다. 이 집에는 내 방이 있어. 35년 동안 그대로 두었지. 이제 주인이 돌아왔으니 사용해야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마음속으로 아내 명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연이를 찾았어. 이제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 서연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민아가 아닌 진정한 강서연으로서의 삶.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의 사랑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에는 서연이 꽂은 아름다운 꽃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작은 행복이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